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단 중증 치매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차상이나 의료급여 환자는 법정 본인 부담률을 따라가게 됩니다. 단 치매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단 5%를 적용하게 됩니다. 수가 및 산정 지침입니다. 프로세스는 아까 동일한 내용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입니다. 저희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중간점검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방문진료료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치매 전문관리와 통합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합관리는 의원만 실시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주사항을 보시면 치매 전문관리에서 통합관리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사항의 코드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점검료도 치매 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수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관리료와 교육상담료, 그리고 방문진료료는 의원에 한정해서 산정할 수 있는데 방문관리료 1,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치매관리료 일반 원칙입니다. 시범사업 설명을 듣고 환자가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시 산정할 수 있으며 종별, 공유가산 등의 가산은 미적용합니다. 치매관리료는 치매관리 주치 정보 시스템 환자를 등록, 관리 내용을 입력 제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에 치매관리 주치 시범사업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괄평가 및 개인 수립료를 산정한 이후부터 중간점검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방문진료료를 주기 내 횟수에 맞춰서 산정은 가능합니다.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는 치매관리 주치의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환자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점검료는 포괄평가 계획 수립 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연간 1회 이내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환자관리료는 치매관리 주치의가 전화 또는 사상통화를 이용하여 다음에 환자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연간 12회, 월 1회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 교육상담료는 1일 1회 산정됩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주치의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 만성질환 관리 등 환자의 질환 및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1대1 대면으로 10분 이상 제공한 경우에 연간 8회 이내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방문진료료는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를 실시한 경우 연간 4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교육상담료는 동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단 방문진료료는 의원회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방문진료료 1은 방문당 정액수가입니다. 그래서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산정이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방문진료료 2의 경우에는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가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청구 원칙 및 명세서 작성 요령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구 원칙에서 심사 청구서는 저희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은 심사 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청구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청구는 2개월 이내로 청구하는 걸 청구하셔야 되고 면세서의 구분 및 작성 방법은 저희가 치매 관리료에 대한 동일 수준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 정한 급여 목록에 해당되는 요양급여 비용, 치매 관리료는 다른 요양급여 비용, 진찰료라든가 원해 처방전이 발생하는 경우 분리하여 청구하며 의과 외래 요양급여 명세서에 연이어서 작성합니다. 특정 내역은 저희 시범사업 청구 명세서에 명일년 단위 특정 내용 구분코드 MT001안에다가 특정기호 S045만을 기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단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대상의 경우에는 특정 기호 코드를 V800, V810에 해당되면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명세서의 요양급여 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요양급여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하게 됩니다.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이를 기재하시면 되고 내원 일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합니다.
동일날 시범사업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 청구해야 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내원일자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의 경우는 연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중간점검, 환자관리료, 교육상담, 방문진료료는 실시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치매관리 주치 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 시스템은 저희 신평원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에서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해서 보시면 시범사업 서식관리 아래 재택의료 시범사업, 치매관리 주치 시범사업의 탭에 입력하시게 됩니다. 저희 시범 치매관리 주치 정보 시스템은 공지사항,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 목록조회, 그리고 교육상담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환자 등록하거나 서비스 제공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서비스 제공한 내역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서비스 제공 목록 조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 대상자 제공 및 대상자 등록하면은 보통 이제 주기 정보라든가 인력 정보, 환자 기본 정보, 서비스 제공 내역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대상자 등록, 1번의 대상자 등록을 입력하시게 되면 다음에 대상자 등록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주치의는 저희가 승인받은 의사를 검색하시게 되면 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의 주치의 목록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면허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환자병번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게 되고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동의기관에 기존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1차 의료 만성질환 사업과 중복 참여 여부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서비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치매 전문관리와 통합관리를 박스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통합관리는 1차 의료 만성질환 사업 참여 기관에서만 활성화됩니다. 모든 걸 다 마치고 등록을 누르게 되면 환자 동의서 수집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료 제출 시스템에서 환자 등록이 시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받는 거는 의료계에서 불관하시고 서식은 저희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포괄평가는 저희가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치매 전문관리와 통합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기본 등록 정보랑 치매 관리 유형, 치매 전문관리는 동일하고요. 통합관리의 경우 일반 건강관리 서식을 더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까 대상자 등록 화면에서 서비스 제공 내역에 보시면 치매 전문관리와 통합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서 포괄평가에 자기가 선택한 서비스 유형의 포괄평가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앞가의 기본 정보가 다중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포괄평가 시행한 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치매 관리 유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치매 관리 유형에서 치매 중증도, 검사 결과 GDS랑 CDR은 기본적으로 입력하게 되고 경증과 중증을 선택하셔서 서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치매 전문 관리에서 포괄평가 서식을 보시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될 부분이 환자의 치매 진단명이라든가 개인 요인, 그리고 치매 치료 약물 복용 여부, BPSD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중증 여부에 따라서 합병증 관리, 욕창 감염, 보행이라든가 식사 행위 등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일반 건강관리는 통합관리의 경우 작성하게 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은 관리질환, 질환력, 과거 병력 등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관리질환이 당뇨병을 선택하시게 된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당활세소를 입력하셔야 하고 관리질환의 경우, 고혈압인 경우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을 입력 다 완료하시고 포괄평가 시행일 바로 위에 있는 임시저장 또는 최종 제출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시저장의 경우는 포괄평가 입력 중에 임시로 저장할 때 누르게 되고요. 내용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력 내용이 수정이 불가능하시니 신중하게 누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치매 전문관리인 경우에는
치매 전문관리에다가 통합관리인 경우에는 통합관리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포괄평가 작성 완료 후 계획 수립이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신규 줄이 생성이 돼서 기존에 입력하던 서비스는 치매 전문관리는 작성 완료가 중단이 되고 통합관리로 변경이 되면서 통합관리 유형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반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획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기본 등록 정보, 치매 관리 유형, 치매 전문 관리까지는 동일하게 입력하고 통합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 관리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시게 됩니다. 아까 같이 서비스 제공 내역의 치매 전문 관리를 보시면 포괄 평가는 작성 완료가 되었고 계획 수립이 신규로 떠 있게 됩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계획 수립 일자를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치매 전문관리 계획 수립 입력 서식은 저희가 필수 입력 항목으로 치매 관리라든가 보호자 교육, 치매 안심센터 연계 희망 여부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고 아까 포괄평가 시에 육창 유무라든가 감염 유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 목록을 선택하시게 되면 세부 계획도 입력하셔야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관리 보시면은 저희가 통합관리인 경우에는 일반 건강관리 서식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입력 완료시면 저희가 위에서 임시 저장 또는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저희가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계획 수립도 작성 완료가 되면서 저희가 서비스 이용 기간, 포괄평가 계획 수립이 일로부터 12개월의 그 기간이 뜨게 됩니다. 이 안에 맞춰서 환자관리라든가 교육상담, 방문진료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최종 제출하고 저희가 인쇄하게 되면은 종합계획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종합계획서를 환자에게 주셔야 계획 수립을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저희 중간 점검은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후 4개월 이후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포괄평가와 서식은 동일하면서 상태 변화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게 됩니다. 주기별 1회 산정하며 주기내 작성 완료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유형이 변경되어도 추가 작성은 불가능합니다. 포괄평가와 동일하지만 중간점검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소견 작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점검도 임시저장, 최종 제출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자관리입니다. 환자관리는 저희 그 서비스 제공 내역에 보면 환자관리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적 실시 횟수를 나타냅니다. 지금은 0으로 되어 있고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환자관리 입력할 수 있는 서식이 나오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입력할 것들을 입력하시고 임시저장 등 최종 제출을 하시게 되면 화면은 다시 4번과 같이 누적한 횟수로 바뀌게 됩니다. 월 1회 이내로 입력할 수 있고 연간 12회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육상담입니다. 교육상담도 동일합니다. 교육상담 밑에 있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 교육상담 서식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서식을 입력하시고 최종 제출하게 되면 교육상담의 횟수가 바뀌게 됩니다. 연간 8회까지 입력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진료입니다. 방문진료도 저희가 동일하게 방문진료의 숫자를 누적하는 횟수를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되고 방문진료의 서식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하시고 방문진료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방문진료 유형 선택에 따라서 방문진료 1이라든가 방문진료로 2를 선택할 수 있게 수가가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청구하시는 거에 맞춰서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진료를 입력 완료한 다음엔 저희 최종 제출을 누르게 되면 횟수에 따라서 최종 작성 중이 작성 완료로 변경되게 됩니다. 입력할 수 있는 건 최대 4회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정보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정보 변경은 환자 정보 변경, 주치 변경, 그다음 서비스 유형 변경, 기관 변경 등이 있습니다. 환자 정보 변경 같은 경우는 환자 명의라든가 주소 변경 등을 연락처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자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으나 주치 변경이라든가 서비스 유형 변경, 기관 변경의 경우는 변경 해지, 환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정보 변경은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위에 대상자 정보 변경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이 뜨는데 그 팝업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변경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고 대신 변경 일자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 날짜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전보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변경 전의 주출은 중단이 되고 변경된 값으로 진행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되게 되고 됩니다. 저희 대상자 관리 연장입니다. 저희가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률부터 12개월 동안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12개월이 끝나게 되면 서비스 이용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엔 서비스 연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장이 실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관리가 끝난 줄은 완료가 되고 새로운 줄이 새롭게 연장이 되면서 진행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줄에는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기에 입력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다 입력하시고 연장 버튼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참여 해지입니다. 대상자 관리 서비스 제공에서 대상자 종료를 클릭하게 되면 대상자 종료가 가능합니다. 종료 시에는 종료서 팝업이 뜨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환자 신청서가 작성이 필요합니다. 종료 후에는 서비스 입력이 불가하니 꼭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 종료가 되면 그 해당 줄은 중단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또 화면 중에서 서비스 제공 목록 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저희가 서식이 완료가 되면 서비스 제공 목록 조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실 때 선생님들 청구하실 때 여기에 어느 날짜에 어느 코드를 청구하면 되는지 확인하시고 청구하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에 반영된 내용은 청구 가능한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서 실제 청구는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단 자료 제출 내용과 청구 내용이 일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Q&A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료는 치매 환자가 시범사업 기관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등록한 후 각 서식별 자료 제출을 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횟수, 산정 횟수 내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날 치매관리 주치 시범사업의 유사 시범사업과도 같이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자면 저희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유사 시범사업과는 동일한 날짜가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사업 기간의 경우는 환자 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서식을 작성 완료하더라도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프로그램인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치매 관리 주치 시범 사업은 본인 부담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관리료 사업과 기존의 진료 내역을 명세서 분리하고 작성해서 청구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를 원의 경우에는 수가를 청구할 거 이게 포괄 수가이기 때문에 행위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수가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치매 상병으로 실시한 가14의 만성질환 관리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중증 치매 산정 특례 환자의 경우 치매 관리료는 저희 치매 관리료 명세서에다 MT002X045도 기재하고 대신 V800과 810을 동시 기재하되 낮은 본인 부담률 특정 교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희 치매관리료 주치 정보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최종 제출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추정을 필요한 경우에 대한 경우에서는 저희가 별도 요청서 작성이 필요해서 저희 심평원으로 보내주셔야지만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그냥 설명이 끝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그럼 처음 질문은 일만시 참여 기간은 등록이 안 되나요? 하셨는데요. 심평원 쪽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일만시 참여 기간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환자가 일만시 참여 기간이 저희 통합관리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는 가능하신데 환자는 동시 참여는 안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치매 관련해가지고 치매 전문 관리가 아니라 이제 일만시 사업을 참여하고 있었던 환자다라고 하면 저희가 통합관리 유형이 만성질환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관리 유형으로 등록하시거나 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교육 자료를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앙치료센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교육 자료는 저희 이 교육 신청하셨던 해당 시스템이 있으실 겁니다. 치매교육 홈페이지 그쪽에 게시할 예정이라서요. 근데 교육 끝난 다음에 바로 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게시는 다음 주 교육까지 모두 마친 후에 그 7월 중에 아마 한번 이 교육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겠죠.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 주치 사업과 동시 참여 가능한가요? 에 대해서 심평원 쪽에서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 주장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는 가능한 게 맞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주치 관련해서 일반 건강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건강관리는 워낙 성격이 유사해서 이 부분은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내원시는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내원시까지 방문하셔서 하는 거는 당연히 방문 날짜에는 어떤 사업이든 하나의 수가로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원에서 교육 상담하거나 하는 것들은 워낙 성격이 다 유사한 사업들에 속하고 주장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 건강 관리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당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내용 문서 출력할 수 있을까요? 아까 답변 드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 내용. 기존 치매 환자 대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신청이 종결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존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 기존 치매 환자 대상이면 신규 치매도 가능하다. 네, 기존이나 신규이나 무한하게 다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또 그게 아니라 저기 1차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사업 신청은 종결되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차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이제 본사업으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은 아마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기존 지역 추가나 이런 예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지금 기존 치매 환자 대상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 진단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환자 진단도 포함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치매 진단자이면 다 포함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신규 진단을 하셨든 아니면 타 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오셨든 진단을 되신 환자라면 다 참여 대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만시 미참여 기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만시 미참여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 치매 전문 관리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내용은 어디서 다운받거나 문서로 프린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답을 주셨어요. 지금 답을 아까 주신 것 같고요. 네, 같은. 진료 프로그램 청구를 하는데 치매 청구는 따로 분리해서 해야 한다 하고 하면 진료 차트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하냐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마 청구 프로그램은 분리 청구가 되어 있고요. 관련돼서는 아마 청구하시는 그 업체분들이 개발을 어느 정도는 하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양자택일, 그러니까 만성질환 시범 사업과 치매 시범 사업은 양자택일 해야 한다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기관에서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환자에서의 아마 택일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택으로 시범 사업하고 치매 시범 사업 동시 참여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재택으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랑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택 쪽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 유사성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길가름이 완전하게 나진 않았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일만시 참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일만시 참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업 전환 예정 중에 있어서 현재 시범사업 중에는 추가적으로 기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전환되면 그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기관 신청 확인은 과거 일만시에 참여했었는데 최근에는 하고 있지 않아서 기관 참여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건보공단 쪽에다가 철회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쯤 참여 목록으로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을 건보공단에다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좀 뒤쪽에서 너무 네, 치매 전문 교육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위탁 기관에서 아마 그 교육을 하신 부분이라서 정리가 되시면 아마 하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진료 가능 여부는 아마 지금 이 교육과 같이 해서 방문 진료가 가능하신지에 대한 신청을 같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교육 그 설문할 때 표명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뇨 있는 치매 환자가 오시면 만성질환 관리는 청구가 안 되고 치매 관리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그 당뇨가 있는 치매 환자가 오셨다라고 하면 저희 치매 시범사업 모델 안에 있는 통합관리로 형태로 유형을 적용하셔서 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은 언제쯤 진행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 부분을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관련돼서 저희 시스템 준비 사항들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만간 명확한 일정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정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을 좀 드리기는 곤란해서 죄송합니다. 방문 진료 가능 여부를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처음에 설문할 때 클릭하는데 그거를 이미 클릭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수정해드리겠다라고. 네, 이 부분은 지금 표명하셨던 의견에 대해서 직접 이쪽 중앙치매센터 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수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반사업 참여 치매 주치 사업. 일만시 참여 중단은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쪽에서 참여 중단 시스템 쪽에 이제 환자 등록에서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참여 중단이 되고요. 하시고 나서 이제 공단 쪽에 이제 참여 중단, 환자 최종적으로 참여 중단을 같이 시키시면 됩니다. 타 지역 주민등록 치매 환자 사업도 사업 대상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에서는 어느 지역인지까지는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연결해 주실 때 치매 안심센터 쪽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 해당 22개의 시범사업 지역에 의료기관이 위치하면 되는 것이지 환자의 거주지 정보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반영하진 않습니다. 치매 환자는 국가에 등록된 사람이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마 앞에 저희가 시스템 등록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다라고 해서 약간 혼동하실 수 있는데 그 등록했다라고 하는 거는 치매 진단을 받고 저희 심평원의 그 시범사업 자료 제출 시스템에서 이 사람 다 동의를 받고 환자를 등록해 주셔야 된다라는 의미이지 그게 국가 단위의 그런 치매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저희 그러면은 있으면은 보내주시라고 하고 네. 이메일로다가 네, 이메일로 따로 보내주시고 우리 연락처 나와 있나요? 교육 시스템에 아니, 전 수신자 저희 팀 네, 우선은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이메일 그 채팅방에 메일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다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QR코드 네, 그럼 QR코드 곧 이제 올려드릴 테니 그걸로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방이네요. 네. 그 보내주겠어요. 저희 오늘